한동훈이 어쩌면 이번 정권 몰락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내 반란 세력의 구심점이 한동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홍준표를 비롯해 윤두창 주변 인물들이 연일 한뚜껑이를 죽어라 패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차기 당권 견제 목적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검찰이 친윤과 친한으로 갈라져 내전이 일어나면 물론 추후 윤두창이가 그리고 있는 사정정국이 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각설하고 박진영 교수님의 날카로운 분석 바로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요, 윤석열이 끝까지 믿고 있는 정치검찰 내부에서 분화가 생겨요. 한동훈파가 생겨요. 한동훈파가. 그리고 한동훈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검찰 내에 분화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윤석열이 믿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검찰 집단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법률수석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부장 비리 이채 양명주를 방어하는 역할, 두 번째는 좀 더 강한 압박으로서 검찰을 통제하고 이 사정권을 이용해가지고 여당, 야당까지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검찰 독재를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법률수석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 한동훈을 따르는 검찰 세력이 독립적으로 따로 생긴다. 이거를 윤석열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위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한동훈이 정치를 못하도록 대못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검찰 내 세력 구도가 정말 복잡하고 뒤숭숭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전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해병대처럼 기수에 죽고 기수에 사는 검찰의 생리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한뚜껑이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임원석 검찰총장과 동기입니다. 그간 윤석열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동기 이원석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을 통제해왔다는 것이 사실상 정설이며 기수 하극상 얘기가 나옴에도 연수원 27, 28, 29기들이 검찰 내 주요 요직을 꿰찬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정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었지만 문제는 작년 연말부터 총선 전국을 지나며 이 27, 28, 29기 검사들이 미묘하게 친한파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보도로도 나갔지만 올해 초 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와 대통령실 간 김건희 소환 관련해 다툼이 있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아마도 송경호 딴에는 두창희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 빠르게 김건희를 소환하고 무혐의로 털어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두창희가 이조차도 못 받겠다며 송경호를 날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총선 전국 당시 한뚜껑이와 손발이 그렇게 잘 맞았던 법무부 인호공 차관을 바이든해버리고 차관 체제로 간다고 했던 법무부에 연수원 17기 박성재를 장관으로 임명해 27기인 한동훈의 검찰 내 손발을 자른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인사였습니다. 즉 기수상으로는 윤석열보다 한동훈과 가까운 27, 28, 29기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이때부터 미묘하게 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윤두창이가 윤한 갈등으로 인해 한뚜껑이를 견제하려고 했든 부하의 충성을 의심하여 날려버리려고 했든 27기 밑에 검사들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임은 이래저래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박진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뚜껑이가 당권을 잡게 된다면 두창이보다 임기가 더 긴 국회의원들 위해 군림하고 다소 억울하게 두창이에게 당한 구 윤석열 사단, 현 친한파 검사들의 권력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 금치산자의 쫄보 한동훈이 과연 당당히 윤두창이에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낮게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사직생의 각오로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고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당권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두창이와 뚜껑이 국민의힘과 검찰 간 아주 피 튀기는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리라 봅니다. 당연하게도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한뚜껑이가 두창이와 대척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뚜껑이도 김건희 수사 관련해서 엮여있을 가능성이 높아 어찌됐든 특검을 뭉개려고 할 겁니다. 결국 민주당은 저들의 싸움을 적당히 부추기면서도 친윤, 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회주의 국힘 의원들을 포섭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영리한 정치력이 절실한 상황이며 또한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두창이가 새롭게 만들 법률수석실에 대해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법률수석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검찰공화국이 강화될지 무너질지 갈릴 것 같은데 끝으로 법률수석실을 둘러싸고 향후 정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의 해설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선거 지자마자 제일 먼저 나돌았던 찌라시가 뭐냐, 민정수석을 부활시킨다, 이복현이를 땡겨다가 근데 법률수석실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인원을 200명을 충원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말이 쉽지. 거기에 뭐 행정관 뭐 이런 어떤 수백 명 규모의 수석실을 만든다 라는 얘기가 돈다는 건 뭐냐, 사실상 윤석열 부부의 법률적 방어를 위한 로펌을 만들겠다는 거야. 왜냐, 검찰 인원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 서울중앙지검이 원래 같았으면 김건희 옛날에 무혐의 처분해가지고 끝냈어야 돼, 이 건을. 그래서 홍경호를 5월에 날리고 그 자리에 또 딴 애를 꽂아놓은 싹 보니까 지금 믿을 놈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검찰총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서초동에 소문이 파다해요. 이원석이 뭐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보여줬잖아. 검찰총장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려고 하다가는 난리가 난다. 그리고 이럴 때 검찰은 보통 뭐 하느냐, 임기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다음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 저희도 잘 쓰셔요 이런 거 꼭 합니다. 이때쯤에 꼭 해요. 옛날에 저 홍삼 트리오 김대중 때 그랬죠. 김영삼 때 그 아들 김현철 잡아놓은 거 그랬죠.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현이 데려다가 내 로펌을 따로 꾸려야 되겠다.